실록의 한 내용을 보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제가 영상 촬영하면서 앞전에 많이 보여준 그 부분이 됩니다. 세종실록 16권 세종 4년 5월 15일 심의 세 번째 기사 1422년 명영락 20년 이발 이수를 북경에 보내어 부고를 전하고 시호를 청하게 하다. 홍무 25년 임시 7월에 여러 장상과 함께 강원을 추대하여 임금으로 삼고 집을 하하여 나라로 만들었다. 강원이 등극하자 왕을 정한군으로 봉하였다. 갑술년 여름에 태조 고황제가 친아들을 보내 조공할 것을 명하였는데 강원은 왕이 경서에 밟고 뇌에 통달하여 다른 아들보다 나음으로 곧 금능에 보내어 사신을 자세히 진술하니 명태조가 특별히 대우하여 돌려보냈다. 무인 9월에 강원이 병환에 걸려 인심이 겁을 먹고 의심하고 있을 때 여러 장수와 정승 대신들이 모두 왕에게 후계를 촉망하였으나 왕은 공정왕이 같으니 공정에게 전의하기를 청하고 강원이 또한 허락했다. 자,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놨는데요. 이 내용 보면 좀 이상하지 않나요? 번역이 해놨는데 좀 이해하기도 힘들고 좀 약간 어리숙한 그런 번역 내용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 뭐 태조고황제라고 이렇게 나오고 뭐 강언이라는 말도 나오고 혼무라는 말도 나오고 뭐 정한군, 공정왕, 영락제 이런 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태조광제가 제가 항상 누구라고 설명을 드렸죠? 명나라를 건국한 이성계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위쪽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홍무 25년 임시인 7월에 여러 장성과 함께 강언을 추대하여 임금으로 삼았다. 자, 여기 강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강언을 추대하여 임금으로 삼았다. 그러면 여기에 임금으로 삼았다고 그러면 이분이 누구겠습니까? 홍무제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죠. 홍무제를 이렇게 검색을 하면 명나라를 만든 주원장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죠. 주원장은 홍건정난을 일으켜가지고 나라를 건국한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연호가 이제 홍무인데 홍무 25년 임시 7월에 여러 장상과 함께 강언을 추대하여 임금으로 삼았다. 그러면 주원장이 강언을 이제 임금으로 삼았다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강언이 또 누군가 하면은 조선 국왕을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태조 이성계가 됩니다. 태조를 이렇게 선택해가 들어가 보면 여기 아래쪽에 보면은 태조의 이제 시호가 여기 설명한 것처럼 이제 강헌이라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자, 강헌은 태조 이성계 아닙니까?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 강헌이라 되어 있고 성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으로 보면은 주원장이 태조 이성계를 임금으로 삼았다 그런 내용이죠. 자, 그리고 계속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집을 하하여 나라로 만들었다. 자, 임금을 이제 삼았으니까 그것을 통치하게 되면 이제 나라가 됐다 이제 그런 설명이죠. 그러면 이 나라가 어디겠습니까? 자, 조선이라는 나라가 되겠죠. 홍무제 주원장은 그때 명나라를 이제 건국했고 강은 태조 이성계는 조선을 건국했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홍원장 낭을 일으킨 주원장이
즉 강헌을 태조 이성계를 왕으로 삼았다. 이제 그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임금으로 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죠. 그러면 조선을 실제 만든 건국한 분은 태조 이성계인데 이성계가 나라를 만들게 된 계기가 주원장의 허락을 받고 조선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졌다. 이제 그런 의미죠. 자, 그래가지고 조선의 그 역사를 이렇게 설명할 때 보면은 조선이라는 이름이 그 주원장한테 받아가지고 그 이름을 사용하고 이제 나라를 건국했다. 이제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부분에 이제 설명 내용이 된다. 그런 의미죠. 또 한번 봅시다. 강헌이 등극하자 왕을 정한군으로 봉하였다. 자, 이 내용이 좀 이것도 좀 이상하지 않나요? 자, 이성계가 한나라의 이제 왕이 됐습니다. 그것도 이제 조선에 이제 왕이 됐는데, 자, 이성계가 왕으로 되자마자 또 정한군을 또 왕으로 또 봉했다고 합니다. 이게 뭔 말인가요? 이성계가 왕인데 어떻게 또 정한군을 왕으로 봉합니까? 세자로 봉했다 그러면 말이 돼도. 자, 여기 정한군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이분이 누구냐 하면은 자, 태종 이방원이 됩니다. 자,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와 정보인 신의왕후 한씨의 다섯째 아들이며 이성계를 도와 조선 건국에 공을 세웠다. 왕절 시절 받은 작호는 정한군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이 내용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강헌이 등극하자 왕을 정한군으로 봉하였다. 태조 이성계가 왕이 아닙니까? 실제 즉위한 국왕이라고 되는데 이성계가 왕인데 다시 그의 아들을 왕으로 삼았다. 이게 뭔 말인가요? 그러면 왕이 두 명인가요? 자, 여기도 어문을 보면은 정한군이라고 돼 있고 여기 앞에 왕이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럼 번역 내용이 맞다는 거죠. 자, 강헌 이성계가 등극하자 즉 홍무제 이제 주원장이 임금으로 삼고 나라를 이제 만들게 해 주었는데 그의 아들을 또 왕으로 또 봉하였다. 자, 이런 내용이 엉뚱한 내용이라는 거죠. 조선할 역사를 이제 가짜로 이제 기술하고 이제 서술을 하다 보니까 이 이치에 맞지 않는 이런 이제 문장이 이제 기록되고 이제 번역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뒤쪽에 보면 갑술년 여름에 태조 고왕제가 친아들을 보내어 조공한 것을 명하였다. 강헌의 왕이 경서에 밟고 이에 통달하여 다른 아들보다 나음으로 곧 금능에 보내 사신을 자세히 진술하니. 자, 이 내용도 좀 이상하지 않나요? 강헌은 왕이 경서에 밟고 이에 통달하여 다른 아들보다 나음으로 곧 금능에 보내어 사실을 자세히 진술하니. 그러면 강헌은 태조 이성계인데 그럼 태조 이성계가 왕이 경서에 밟고 이에 통달하여 다른 아들보다 여기 아들이란 말이 나오니까 이 아들이 그러면 정한군을 의미하는 걸까요? 근데 여기도 보면은 또 왕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한군이 왕이다 이제 그런 의미죠. 그러면 태조 이성계 강은 또 왕이고 그 아들 또 왕이고 그럼 다 왕이네요. 위쪽에 여름에 태조 고황제가 친아들을 보내어 조왕할 것을 명하였다. 이런 설명에 그러면 이 태조 고황제는 명나라를 건국한 주원장이 된다. 그런 의미인가요? 그럼 주원장이 친아들을 보내어 조왕할 것을 명하였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하나요?
근데 이후에 이제 문장을 보면 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자, 강은은 태조 이성계니까 정한군 이방원의 아버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왕, 즉 정한군 아들을 이제 보냈는데 그 아들이 경서에 밟고 이에 통하여, 그러니까 똑똑하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죠. 태종 이방원이 아들 중에 제일 똑똑하다. 자, 그러니까 이성계가 이방원을 이제 보내 가지고 금능에 이제 보내어 사실을 자세히 진술하게 하다. 그 명태조가 특별히 대우하여 돌로 보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다음에 요 번역 내용이 좀 이상해요. 이게 말이 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위쪽에다 보면은 태조 구황제가 친아들이라니까 이 태조 구황제가 여기 이제 강언이 되잖아요. 강언이 되고 친아들이라고 하니까 이분이 이제 정한군이 된다 이제 그런 설명이잖아요. 그러니까 태조 광제 이성계가 그 친아들 정한군 이방군을 보내가지고 금능에 보내어 사실을 자세히 그 진술하게 하고 명태조가 특별히 대우하여 돌려보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자, 이 번역이 좀 이상한데요. 이 원문 자체도 보면은 좀 이상해요. 명태조가 특별히 대우하여 돌로 보냈다. 그럼 여기서 또 명태조는 위쪽에 있는 이 홍무제가 되고 태조 고황제, 여기서 이제 태조 고황제는 맥락을 끊고 주원장이 된다 이제 그런 의미죠. 그럼 주원장이 명태조다 이제 그런 의미인데, 그러면 주원장이 특별히 대우하여 돌로 보냈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건가요? 자, 요 내용을 보면은 뭐 어떻게 생각해 보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저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강은하고 이제 정한군을 따로 분리하고 홍무하고 태조 관계를 따로 분리한다면은 황제가 한 명이 있고 또 왕이 또 다른 사람 인물이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명나라라는 게 하나 있고 또 조선이라는 나라가 또 하나 있다 이제 그렇게 해석되는 내용이죠. 자, 이 부분 이제 특별히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강은이 등극하자 왕이 됐는데 또 정한군을 또 봉하였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정한군도 이제 왕이다. 이제 그런 의미인데, 왕이 조선에 두 명이 있었나요? 자, 강원이 등극하자 왕을 정한군으로 봉하였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이쪽에 이제 강원이라고 나오면 이 강원은 그 왕이 아닌가요? 그러면 여기 임금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조선의 왕은 그러면 임금이 되고 그의 아들은 왕이 된다. 이제 그런 설명인가요? 그리고 여기 태조 광제로 되시면 이번은 명태조 주원장, 홍원장 난을 이렇게 주원장이 된다. 그런 의미인가요? 자, 이 부분이 내용이 좀 이상합니다. 무인 9월에 강은이 병안에 걸려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자, 그래가지고 강은이라고 하면 태조 이성계를 이제 설명을 하니까 뭐 태조 이성계가 병이 걸린 그런 그룹이 있나 이제 찾아보다가 조금 번역이 좀 엉뚱한 그런 내용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현재 태조실록의 이제 내용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태조 7년이 이제 중요합니다. 태조 이성계께서는 재위를 7년 정도 이제 하셨으니까 뭐 이때 이제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더 이상 기록이 없는 경우가 됩니다. 이 태조 7년이 이제 끝이 났다. 왜 기록이 없는가? 태조 이성계가 태조 7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더 이상 기록이 없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태상왕으로 10년 더 산 것으로
이제 실록이 조작 번역되어 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11월 달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 기록은 태조 15권 태조칠년 11월 1일 계유 첫 번째 기사 1398년 명홍무 31년 되어 있습니다. 전체 내용 이런 서술도가 있는데요. 요거는 11월 달에 1일, 5일, 6일 해서 이제 30일까지가 이렇게 제목으로 표시해 놨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 이제 내용을 보면 자, 요런 내용인데요. 동지를 맞이하여 중국의 황제에 있는 곳을 향하여 축하 의식을 갖고 신하들의 하를 받다. 자,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요거 선택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것도 이제 1398년의 기록이죠. 이제 주제 제목을 보면 이런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황제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국의 황제라고 하잖아요. 자, 내용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동지이므로 임금이 여러 신하를 거느리고서 황제의 궁궐을 바라보고 하례를 행하고 근정전에 앉아서 여러 신하들의 이제 하례를 받았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황제가 이제 궁궐을 이제 바라보고 있는데 신하들을 거느고 있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하잖아요. 자, 그러면 황제 그러면 이것이 누구인가요? 자, 앞전에 다시 내용으로 가보면은 여기 태조 구황제 이분이 되잖아요. 자, 태조 구황제가 누구라고 우리는 보통 알고 있습니까? 자, 이분이죠. 홍무제 주원장을 의미한다. 네, 그런 설명이 됩니다. 자, 명나라를 건국하고 홍건정 난을 일으켜가지고 나라를 건국한 홍무제 주원장이다. 이제 그런 의미죠. 자, 그러면 여기에 다시 봅시다. 자, 임금이 여러 신하들을 거느리고 황제 궁궐을 이제 바라보고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임금은 조선의 국왕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 황제 궁궐이라고 하니까 자, 명나라가 있는 그쪽에 이제 궁궐을 바라본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잖아요. 거기서 이제 신하들하고 이제 같이 바라본다 그런 의미가 되죠. 자, 그런데 여기 이제 근정전이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근정전에 앉아서 여러 신하들을 하례를 받다. 자, 여기 하례를 받다라는 거는 축하를 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경축을 한다 그런 설명이 되는데 그것이 이제 신하들이 이제 경축을 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누구한테 경축을 하냐? 여기 임금이라는 분한테 이제 경축을 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근정전이라고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요. 근정전의 뜻을 보면 이런 설명이 있죠. 근정전은 정치를 부지런히 함은 경복궁의 정전이다. 왕이 신하들의 조화를 막거나 공식적인 대례 또는 사신인을 맞이하던 곳이다. 정전인 근정전은 궁궐 내에서도 가장 규모가 크고 격식을 갖춘 건물을 면적도 가장 넓게 차지하고 있다. 근정전이라는 거는 보통 우리가 이제 건물 이름을 의미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왕의 신하들의 조의식을 이제 받거나 공식적인 대례 또는 사신을 맞이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근정전은 이제 이미지를 보면 이것을 이제 설명을 하죠. 자, 경복궁에 가시면 그 가운데 이렇게 딱 하나 건물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근정전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벌어지는 일을 설명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다시 한번 내용을 또 읽어볼게요. 동지임으로 임금이 여러 신하들을 거느리고 황제 궁궐을 바라보고 하례를 행하고 근정전에 앉아서 여러 신하들의 이제 하례를 받았다. 동지 날인데 임금 조선의 이제 국왕이
신하들 이제 거느리고 명나라의 이제 궁궐을 이제 바라보고 어, 축하를 행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 축하는 근영전에서 하는데 신하들이 이제 임금한테 이제 축하를 한다 그런 설명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임금이 누구냐? 자, 이거는 태조실록의 이제 기록이기 때문에 태조 그러면 이성계가 현재 임금이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자, 그러면 앞전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자, 여기에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홍무 25년 임신 7월에 여러 장상과 함께 강원을 추대하여 임금으로 삼고 여기 임금 나오지요. 강원이 태조 이성계이고 홍무제가 명나라를 건국한 주원장인데 주원장이 이성계를 임금으로 삼았다. 그리고 조선이라는 이름도 지어줬다.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게 했다. 그런 설명이 되는데 여기서 임금이 바로 강원 태조 이성계이고 뒤로 돌아와 보면 여기에도 임금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이분이 태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성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근정전이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자, 앞전에 이제 본 이미지처럼 이 경복궁에서 이제 발생했는 내용을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원문이 있는데요. 제가 요걸 이제 복사해 가지고 그 번역 내용을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요거는 제가 이제 번역을 해 놓은 내용입니다. 정축, 동지, 이게 정축은 이게 달인지 연인지 그건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동지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11월 달이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왜 11월 달이 되냐면은 여기 실록에다 보면은 11월로 되어 있잖아요. 자, 그리고 동기를 이렇게 살펴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동기는 24절기 중 22번째 절기라서 태양 황정이 270도가 되는 때이다. 대개 팥죽을 먹는다. 양력에는 12월 21일 또는 22일이며 음력에서는 동지가 뜨는 달을 11월 달이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그 동지가 음력으로는 11월 달이라고 하기 때문에 실록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현재 이 연도가 11월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동지라고 하면은 이제 11월 달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번역 내용에 동지는 11월 달에 적어 놨습니다. 위에 원문에도 동지가 있죠. 이 정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아마 연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동지가 11월 달이 있기 때문에 앞에 정축은 연도가 돼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이것을 이제 연도로 환산을 하면은 정축년은 제 2000년기를 보면은 1397년으로 돼 있어요. 근데 실록의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여기는 1398년으로 돼 있습니다. 요점이 좀 다르다. 1년 정도 차이가 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네, 그러면 이 정축이 연도로 환산을 하면은 1397년이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야 이게 말이 맞죠. 왜 그러냐면 정축 동지 이렇게 돼 있으면 1397년 11월 달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실록의 내용은 1398년으로 돼 있다. 1년 정도 차이가 난다 그런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상설, 군신, 망제, 군행, 하례, 작은 정전, 수군, 신하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제가 이제 번역을 해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 정축 동지 11월 달. 자, 임금이 여러 신하를 거느리고 대거 올라가서 하례를 기대하니 근정전에 앉자 신하들이 모두 하례를 하였다. 자, 요거는 제가 번역한 내용인데 이거 좀 다르죠? 자, 앞전에 그 실록의 번역 내용과 확인해 보면 자, 상솔 군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뜻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윗상, 하늘, 임금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윗분이 되겠죠. 아니면은 뭐 임금으로 이제 번역해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원문에 이렇게 임금이라고 번역해 놨습니다. 황제라고 이렇게 적어 놓은 거는 실록에도 황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혼동하지 말라고 이렇게 황제라 적어 놨습니다. 자, 임금, 거느릴 솥, 거느리다, 이끌다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럼 임금이 거느리다, 누구를 거느리겠습니까? 자, 무리 때 무리를 거느리는데 그분들이 신하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번역을 해놨죠. 임금이 여러 신하를 거느리고, 자, 요 부분에 이제 번역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 여기에 있는 것처럼 상솔, 군신,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망제, 굴행, 하례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바랄망, 자, 바라다, 기대하다. 자, 여기서는 이제 바랄망행이기 때문에 사람이 누군가에게 속마음을, 바램을 뜻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뭐 행위로 말하면 저분이 나에게 무슨 선물을 하나 주겠지, 아니면 저분이 나에게 큰 절을 하겠지,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뜻을 다시 보면 바라다, 기대하다, 원하다, 멀리, 뭐 내다보다 이런 설명이 있는데 실력의 이제 번역 내용을 확인을 해보면 여기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궁궐을 바라보고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라보는 게 아니고 원문에 이렇게 내용을 보면 바라다, 기대하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저분의 속마음을 기대하다 이제 그런 건데 여기서는 이제 왜 이렇게 바라보고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냐면 여기에 멀리 내다보다 이런 뜻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바라보다 이제 그렇게 이제 번역한 내용이 됩니다. 근데 뭘 바라보냐? 여기서는 궁궐을 바라본다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놨습니다. 자, 황제의 궁궐을 바라보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놨다 이제 그런 의미죠. 자, 그런데 제가 이제 번역한 내용을 보면은 여기서는 그렇게 번역을 제가 하지를 않았습니다. 자, 계속 뜻을 보죠. 자, 바라다, 기대하다. 뭘 기대하냐? 자, 임금제. 자, 임금이 기대한다. 자, 그런 설명이죠. 자, 임금이 기대하다면 누구한테 기대를 하겠습니까? 자, 신하들한테 이제 기대를 한다. 그런 의미죠. 자, 그리고 대궐, 거리라는 대궐이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은 갈행, 가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자, 위쪽에 대궐이 나오지 않습니까? 대궐로 가다. 이제 그런 의미죠. 대궐은 국문이 아닙니까? 국문이 있는 대로 이제 간다. 이제 그런 의미죠. 아니면 대궐의 어느 이제 건물로 간다. 이제 그런 의미죠. 네, 그러면 임금의 대궐로 가서 이제 바라다. 이제 그런 의미잖아요. 근데 아래쪽에 보면 할애하다, 경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경축, 경사, 위로하다. 그런 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예도, 레라는 말이 나니까, 예절, 경의. 자, 요거는, 특별히 이제 무슨 좋은 일이 이제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축하하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제 할애하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 경축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축하한다는 그런 의미죠. 그것을 이제 예로 표현을 한다. 예로 표현하는 게 뭡니까? 절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사람이 다른 그 말로, 그 상대편한테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전하는 말이 되겠죠. 말하고 행위를 같이 하는 게 이제 할애가 된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 의미에는 이제 축하한다는 그런 이제 의미가 있다. 자, 이것도 이제 종합하면 이렇게 번역이 되겠죠. 자, 임금이 대궐로 가서 신하들의 그 축하를 어, 기대한다, 이제 바란다, 이제 그런 의미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놨죠. 자, 대궐로 가서 자, 하래, 즉 경축을 기대하니 이렇게 번역을 된다 이제 그런 의미죠. 자, 그런데 실록의 이제 내용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기는 임금이 여러 신하들을 거느리고 황제의 궁궐을 바라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실록에는 우리가 보통 중국이라는 황제가 계신 그 명나라 있지 않습니까? 명나라의 궁궐을 바라본다 이제 그런 의미고, 제가 번역해 놓은 거는 임금이 여러 신하를 거느리고 대궐로 가서 할애를 기대하니, 저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죠. 자, 임금이 누구입니까? 태조 이성계께서 이제 신하들을 거느리고 대궐로 간다. 그 대궐이 어디겠습니까? 자, 여기 근정전에 간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여기. 자, 그 내용을 좀 엉뚱하게 이제 실록에서 번역을 해놨습니다. 자, 계속 뜻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작은 정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뭐, 앉을자, 앉다, 앉아서 이런 말이 나오죠. 자, 그러면 앞전에 이제 궁궐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 궁궐에서 이제 앉는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죠. 자, 그 다음에 부지런할 근, 부지런하다, 정사정, 정사, 나라를 다스리는 곳, 그리고 큰집정, 이 큰집 궁궐 나오죠. 그러니까 근정전이라는 의미가 큰 집에 이제 궁궐이고, 여기 천자의 말이 나오잖아요. 천자의 이제 궁궐인데, 그것은 나라의 정사를 보는 그런 이제 곳이다. 그게 바로 근정전이다. 이제 그 설명을 합니다. 요거는 뭐 뜻은 해석할 필요는 없고, 그냥 이름 그대로 고유명사로 근정전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근정전이 여기 아닙니까? 자, 여기에 가서 벌어지는 일을 이제 설명하고 있죠. 즉, 근정전에 이제 앉는다, 앉을 자라는 말이 나오니까 그곳에 앉았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자, 근정전에 앉자. 자, 이렇게 번역을 해놨죠. 자, 그런데 실록의 번역의 내용을 한번 봅시다. 자, 여기는 할애를 행하고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근정전에 앉아서, 여기도 보면 근정전에 앉아서 이런 말이 나오죠. 이거는 제하고 똑같은 번역 내용이 됩니다. 자, 저도 보면은 자, 근정전에 앉자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군 신하라고 되어 있는데 수군 신하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받다, 받을 수, 이게 뭘 받겠습니까? 무엇인가 받는다 이제 그런 의미죠. 자, 무리고 무리 아닙니까? 이 무리는 누군가요? 신하를 의미하겠죠. 아래쪽에 보면 신하가 나오지 않습니까? 신하, 신하. 신하가 여기 보면 할애한다, 그런 설명이 나오잖아요. 할애하다, 경추, 예도래, 예저, 정의, 이런 말이 나오니까 할애. 신하가 할애를 한다. 위쪽에 보면 받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면 뭘 받느냐? 여기 경축이라는 할애를 받는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즉, 축하를 받는다, 그런 의미죠. 자, 그것도 한 명이 아닌 여기 무리를 의미합니다. 무리군이란 말이 나오기 때문에 신하도 한 명이 아닌 여러 수십 명을 의미하죠. 무리는 그 무리를 중에서 그 많은 분들이 축하를 하는 의미를 설명한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받는 거는 여기는 경축을 받는다, 그런 의미니까 이것을 제가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신하들이 모두 할애, 경축을 하였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죠. 실록의 이제 번역 내용도 보면 여기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 신하들이 할애를 받았다, 즉 축가를 한다는 그런 의미인데, 여기는 이제 할애를 받았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여기도 신하들이 할애를 받았다고 이렇게 번역을 하면 안 되고,
신하들이 모두 할애를 하였다고 이제 번역을 해야 된다. 왜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는 이제 뭐 받다, 얻다, 이익을 누리다 뭐 이런 이제 의미도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게 받았다라고 이제 번역을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아, 임금이 높은 분인데 신하가 임금한테 뭐 선물을 받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된다. 하였다. 이제 그렇게 번역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실록의 원문도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여러 신하들이 할애를 받았다 이러면은 위쪽에 임금이 뭐 신하들한테 뭔가를 받았다 이렇게 번역이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게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면 이게 뭔 말이냐 하면은 정축년 뭐 1397년 여기 정축은 정확하게 이게 연도가 이제 확인이 안 되니까 그냥 연도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정축 동짓날에 임금이 여러 신하를 거느리고 대궐로 가서 경축을 기대하니 근정전에 임금이 앉자 신하들이 모두 축하했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신하들이 축하하는 내용을 이제 설명하는 내용이니까 바로 이 근정전에서 여기에 이제 직문을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 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구글 번역기로 한번 확인을 해보죠. 여기서는 어떻게 번역을 하는지 한번 봅시다. 생추 겨울 동지 그는 신하들을 황제의 궁전으로 데려가 경의를 표하고 진정당에 앉아 그들의 축하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축하를 받았습니다 하고 이제 번역을 하는데 뭐 요즘은 조금 이제 좀 해석이 더 이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뭐 단어의 이제 뜻을 이제 보면은 여기는 받다, 얻다, 이익을 누리다, 받아들이다, 받아들여 쓰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요거는 제가 번역하기에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받아들이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즉 근정전에서 태조 이성계를 임금으로 이제 받아들이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어, 신하들이 모두 할애를 하였다. 그렇게 하는 게 이제 번역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임금이 즉 태조 이성계가 신하들한테 인정을 받았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이제 조선에 이제 왕으로 이제 임명을 했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죠. 여기서는 뭐 왕인지 아니면 다른 업무 때문에 그것을 어, 할애를 했는 그 내용은 앞뒤에서 이제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하여튼간 태조 이성계께서 뭔가 인정을 받았다 이제 그런 의미죠. 자,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실록을 번역한 사람들이 이렇게 번역을 해놨다. 황제의 궁궐을 바라보고 이렇게 번역하는 게 아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실제 이제 번역한 내용은 대궐로 가서 할애를 기대하니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망제, 궁궐, 할애란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여기는 이제 황제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임금이란 이분이 이제 황제가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제가 번역한 내용을 다시 볼게요. 자, 임금, 저 황제가 여러 신하를 거느리고 대궐로 가서 경축을 기대하니
근정전에 앉자. 자, 근정전에 앉는다 하면은, 자, 앞전에, 자, 근정전에 여기 중앙에 여기 딱 앉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까? 여기 근정전 건물 안에 들어가 보면, 여기에 보면, 예, 임금이 앉는 그런 의자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태조 이성계께서 이제 앉는다, 이제 그런 의미죠. 자, 거기서 앉으니까, 근정전에서 앉자, 신하들이 모두 이제 경축을 하였다. 즉, 받아들인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임금으로 이제 받아들인다, 이제 그런 말이 되잖아요. 근데 실록에 보면 이렇게 해놨잖아요. 동지임으로 임금의 여러 신하들을 거느리고 황제의 궁건을 바라보고 하례를 하고 근정전에 앉아서 여러 신하들의 이제 하례를 받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황제의 궁궐을 바라보고 이게 이제 해석이 잘못됐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즉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명나라에 그 황제가 있는 궁궐을 이제 바라보면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다. 즉 조선의 근정전에서 거기서 태조 일성계께서 왕자의 그 좌석에 이제 앉았을 때 그 신하들이 이제 무엇을 이제 받아들인다 이제 그런 내용이죠. 이제 인정을 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구글 번역기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는 신하들을 황제의 궁전으로 데려가 경리를 표하고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제가 번역한 내용과 똑같아 그런 의미가 됩니다. 궁전으로 데려간다는 그런 의미지 여기서 보는 것 같이 황제의 궁궐을 바라보는 게 아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제가 번역해놓은 것도 보면 자, 황제 임금이 여러 신하를 거느리고 대궐로 가서 경축을 기대하니 여기도 보면 제가 번역한 거 대궐로 갔어라고 설명을 하잖아요. 바라보는 게 아니라 가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근정전에 그 왕자의 좌석에 앉자 신하들이 모두 이제 엎드려 가지고 경의를 표합니다. 전하 축하드립니다. 뭐 이런 거죠. 그것을 이제 인정을 한다. 그것을 이제 받아들인다를 저는 여기에 받아들인다라고 하지 않고 하였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받아들인다. 자, 이렇게 이제 각주를 달아 놓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황제가 누구겠습니까? 황제의 궁궐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황제의 궁으로 간다. 그게 바로 근정전이다. 그런 설명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황제가 누군가요? 태조 실록의 현재 내용이니까 태조 이성계가 의미하죠. 그러면 태조 이성계가 여기 이제 황제로 이제 확인이 되니까 앞전에 실록으로 보면은 여기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갑술년 여름에 태조 고황제가 친아들을 보내어 조공할 것을 명하였는데 그러면 여기서 태조 고황제가 누구겠습니까? 이분이 명나라를 건건 주원장이 아니란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황제는 자, 이분 그 주원장 한 명으로 알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실록의 이제 번역 내용을 보면 여기 황제의 궁으로 이제 번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황제가 누구겠습니까? 저 홍건적 난을 일으킨 여기 주원장이 아니라 자, 조선을 건국한 이분 태조 이성계가 여기에 고황제라고 이렇게 적혀있기 때문에 이분이 더 의미한다 그런 의미죠. 근데 홍무대도 이제 살펴보면 이제 고황제이죠. 여기 보면 이제 고황제라고 이렇게 적혀있다 이제 그런 의미죠. 자, 그러나 앞전에 실록의 번역 내용으로 이제 확인을 했지만 태조 고황제는 여기서는 이성계가 돼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근데 이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명나라를 건국한 주원장이 따로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조선을 건국한 강은 태조 이성계가 따로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엉터리 내용이라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자, 태조 광제는 이성계에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실록하고 제가 번역해 놓은 걸
양옆에 이렇게 배치해 놨는데요. 실록 내용도 한번 읽어보고 제가 또 번역한 내용도 한번 읽어 드릴게요. 동지음으로 임금이 여러 신하들을 거느리고서 황제의 궁궐을 바라보고 하례를 행하고 근정전에 앉아서 여러 신하들이 하례를 받았다. 요거는 칠록의 번역 내용이고 제가 번역한 내용을 읽어 드릴게요. 정축, 동지, 임금이 여러 신하를 거느리고 대궐로 가서 경축을 기대하니 근정전에 앉자 신하들이 모두 경축하였다. 저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이 번역 내용 두 개를 비교해 봤는데요. 어느 것이 더 정확할까요? 그리고 실록의 번역 내용은 여기 이제 황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이 누구겠습니까? 제가 번역해 놨는 것도 여기 임금이라고 해놓고 황제라고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그러면 이 황제가 누구인가요? 자, 현재 실록의 내용은 태조실록 7년의 기록이 아닙니까? 그것도 11월 달의 기록이기 때문에 이 태조가 누군가요? 이 실록의 내용은 태조 이성계의 업적을 기른 내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임금이 누군가요? 태조 이성계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럼 주제 제목도 이것도 이상하지요. 왜 그런가 하면 동지를 맞이하여 중국의 황제가 있는 곳을 향하여 축하의식을 갖고 신하들을 하례를 받다. 자, 이상한 번역 내용이 됩니다. 자, 여기에 있는 근정전에서 다 발생하는 그런 내용이죠. 근정전에서 태조 이성계께서 왕자에 딱 앉자 신하들이 전하 축하드립니다. 이런 내용이죠. 무릎을 딱 꿇으면서 사극한테 사극 드라마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그때 임금이 왕자에 딱 이렇게 앉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하들이 단체로 와가지고 전하 아니면 또 폐하 만극하옵니다. 축하드리옵니다. 바로 그것을 설명하는 내용이지요. 근데 무슨 그 명나라를 그 궁궐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신하들이 뭐 축하를 이제 받아들인다 그런 설명이 됩니까? 뚝딱 맞이 그런 번역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번역한 내용이 맞다. 자, 정축 여기 정축이라고 그래 되어 있으면 이게 1397년인지 그건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간지로 추적을 해봤을 때 이 정축년이 1397년이 돼요. 근데 실록에는 보면 이게 1398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1년 정도 차이가 난다. 그리고 동기는 이제 11월 달이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1397년으로 제가 해석해 가지고 여러분한테 한번 읽어 드릴게요. 정축 1397년 동기 11월 달에 임금 황제께서 여러 신하를 거느리고 대궐로 가서 하례 경축을 기대하니 근정전에 앉자 신하들이 모두 하례 경축하였다. 받아들였다.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되죠. 태조 이성계께서 신하들의 이제 무리를 데리고 근정전에 갑니다. 근정전에서 태조 이성계께서 왕자에 딱 앉자 신하들이 이렇게 축하를 하죠. 자, 무릎을 꿇으면서 엎드리면서 전하 경축드립니다. 바로 이런 내용이죠.